한중 정상회담 소식에 혹시 화장품주나 엔터주, 장바구니에 담으셨나요? 죄송하지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뉴스는 11년 만의 만남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떠들지만 정작 스마트 머니는 지금 조용히 중국을 빠져나가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에 취해 내 계좌를 녹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성장에 올라타 자산을 지킬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한 정상회담 뒤에 숨겨진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2026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진짜 돈이 되는 투자처를 냉정하게 공개합니다. 11년의 공백이 남긴 것, 그리고 달라진 게임의 법칙.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상징성이 크기에 주식시장은 벌써 들썩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디어는 연일 신, LX신, 한중 관계의 개막을 알리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중국이 10년 전 우리 기업들이 깃발만 꽂으면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기회의 땅일까요? 오늘 저는 이번 회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와 자본시장의 판도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소비재의 딜레마. 기대감과 주의가 공존하는 시기. 먼저 시장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한 섹터, 바로 소비자의입니다.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로 대표되는 이 섹터는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케이팝이 콘서트 재개나 드라마 수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 꽉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는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시 주석 방한 당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30% 가까이 치솟았지만 바로 다음 날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컬러레이 등 다른 기업들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희망과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소비 트렌드는 이미 거차오 애국 소비 열풍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빗장이 풀린다고 예전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장기 보유보다는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반등을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더 무너지는 모범생 왕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타격.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경제의 뇌관, 부동산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모범생으로 불리던 완커, 브완케 마저 흔들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영기업이 대주주라 가장 안전하다던 완커조차 주택 판매 부진으로 유동성이 메말랐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단순한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L자형 장기 침체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위기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멈추니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건설기계 수출이 급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소화하지 못한 재고를 글로벌 시장의 헐값에 넘기는 밀어내기식 수출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커 사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중국의 고성장에 기대기 어렵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 화학 섹터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위기에 대한 시선은 북미로 향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일까요? 중국의 침체 속에서도 북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 의존도를 과감히 낮추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부활 흐름에 성공적으로 올라탔다는 점입니다. 첫째, 전력기기 섹터의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력망은 안보 문제로 중국 기업 진입이 불가능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미 3-4년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건설기계의 두산밥켓입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북미에서 나오며 중국 리스크에서 자유롭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리쇼어링 붐 덕분에 소형 건설 장비 판매가 탄탄합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과 다름없는 수익 구조를 가졌습니다. 셋째, 철강 섹터의 세아 제강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 속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유정용 강관, 송유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활발한 오일가스, 채굴 프로젝트 덕분에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무게중심을 이제 서쪽 중국에서 동쪽 미국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과 상호 보완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경쟁 관계이자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초격차 기술 유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2026년의 투자 지형도는 명확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정치적 성과일지 모르나 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에는 철저히 당위 대응의 영역입니다. 반면 중국의 리스크를 피해 확실한 성장이 담보된 북미 인프라 관련주들은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장기 투자의 영역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막연한 기대감이고 가장 안전한 건 데이터로 확인된 성장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달콤한 사탕 대신 북미 인프라라는 든든한 밥상을 선택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본이 흐르는 방향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뜨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